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역입니다. 오늘 부산역에 나온 이유는 울산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까지 가보기 위해서 부산역에 왔고요. 저희 집이 창원인 관계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와서 또 지하철을 타고 부산역까지 왔습니다.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에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울산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고요. 마지막에 부산으로 들어올 때 되게 피곤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은 부산역인데요. KTX를 타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약간 설레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항에 가면 항상 설렜었는데 이제 기차역에 가면 하도 오랜만에 가서 좀 설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감정이었습니다. 자, 부산역 2층으로 와서 부산역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KTX를 타고 울산까지 약 20분 정도 타고 갈 겁니다. 원래 SRT를 타려고 했어요. SRT가 조금 더 싸서. 근데 시간대가 KTX가 조금 더 좋아가지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KTX를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KTX를 타게 됐고요. 3시 정각에 서울로 가는 KTX 9 2편을 타고 20분 정도 울산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면 KTX 열차와 SRT 열차, 고속열차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왼편에 있는 KTX 열차를 타고 울산까지 갈 겁니다. 오늘은 KTX 중에서도 원래 특실이었다가 일반석으로 개조가 된 5호차를 타고 울산까지 가볼 건데요. 이 5호차의 특징은 모든 좌석이 순방향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이 있는 호차들이 대부분인데 KTX 일반석은 이 호차는 원래 특실이었다가 일반석으로 개조를 하면서 모든 좌석들이 이렇게 180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모든 좌석이 다 순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열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거의 3년 만에 타는 KTX고요. 이렇게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KTX의 열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 자리는 7A, 7알파 좌석이고요. 이렇게 창문은 있긴 한데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막혀 있습니다. 여기 콘센트가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왔고요. 비행기 화장실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넓다는 게 장점인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열차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좌석은 아주 광활한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요. 대한항공을 뺨치는 좌석 간격입니다. 거의 프리미엄 이코노미급의 좌석 간격이에요. 쿠션감도 아주 훌륭하고요. 자, 이제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영상도 나오고 오늘 정차역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까지 몇 분 걸리는지도 저 위에 정확하게 나올 것 같네요. 아까 대충 예약할 때 봤을 때는 20분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KTX 출발 안내 방송이네요. 부산역을 3시 정각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 열차이고요. 쭉 달려서 첫 번째 정차역이 바로 울산역입니다. 이렇게 울산과 동대구 등등의 많은 역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열차네요. 울산역은 3시 21분, 약 21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빠르게 달려서 지연 없이 울산역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역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1시간 가야 됩니다. 내려서 버스를 탔고요. 저는 울산역에서 울산공항까지 한 번에 이어주는 5005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배차 간격은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방에 갈 수 있어서 되게 편했습니다. 긴 시간을 노래를 들으면서 달려오다 보니 이렇게 좌측 창가로 울산공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울산공항은 민간공항이라서 이렇게 찍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당겨보니까 울산공항 청사와 활주로의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저 울산공항, 멀리서 봐도 사이즈가 되게 아담한 게 느껴져요. 그렇게 크지 않은 울산공항.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요. 울산공항까지 약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타고 왔던 버스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보이고 옆쪽으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울산공항이 보이고 있네요. 낮은 관제탑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주차장도 크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타워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요.
그치만 하루에 운항 편수가 그닥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충분한 수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운항하는 운항 편수가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로 가는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다 합쳐서 7편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울산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해공항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도 거의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울산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운항하는 김해공항과 달리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어서 따로 국제선 출국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국내선으로만 이루어진 단일 공항입니다. 터미널도 하나밖에 없고요. 따로 2층, 1층이 이렇게 차로 커브 사이드가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항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차장을 쭉 가로질러서 공항 천사까지 걸어오는데 차들은 되게 많았는데 사람은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또 공항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승객분들이 계셨어요. 공항은 참 아담하고 사이즈가 작았는데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와보고 꼭 와보고 싶었던 울산공항 게이트 1번을 통해서 공항 청사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밖으로 지나가는데 썬팅이 되어 있어서 순간 불이 꺼진 줄 알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와보니까 불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항이고 운항하는 항공편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공항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원하고요. 저는 항상 공항에 가면 카운터에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고 카운터에 직원분들이 항상 티켓팅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봤는데 울산공항의 카운터에는 직원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운항 편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말이죠. 오늘 탑승할 항공사는 에어부산이고요. 에어부산은 얼마 전부터 울산에서 제주 노선을 다시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때 울산에서 김포와 제주 노선을 모두 운항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주 노선만 복항했습니다. 스케줄을 약간 꼬아서 부산, 제주, 울산, 제주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운항을 중지하고 다시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어의 사무실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터보프롭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사가 또 생긴다고 하는데 섬에어라는 항공사가 또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에어는 취항하면 사천에 취항 확률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부산, 대구, 김포 이런 노선에도 취항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좀 소도시 공항에도 탑승해볼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공항은 2층에 올라오면 저렇게 편의점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으로 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검색대 왼쪽으로는 식당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2층의 모습입니다. 1층과 똑같은 사이즈예요. 출발 안내판에 오늘 출발하는 편은 2편이 남은 걸 볼 수 있고요. 6시 10분에 제주로 가는 에어부산 8305편 오늘 2번 게이트에서 탑승을 하네요. 다시 내려가서 티켓을 받았고요. 오늘 사전 지정을 하고 온 OF 창가열 좌석을 받았습니다. 17시 55분부터 탑승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빨리 오면 아마 좀 빨리 탑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빨리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객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어느 정도 출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출발 보안 검색은 2층에서 하고 탑승도 2층에서 합니다. 도착이 1층으로 도착하는 시스템이에요. 잠깐 있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상하김밥을 하나 사 먹었고요. 굳이 한 입 베어 물고 저걸 왜 찍은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검색대 앞에 대기를 타다가 가장 먼저 보안검색을 받고 에어사이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되게 아담한 사이즈의 에어사이드를 보여줍니다. 좌측으로 1번 게이트, 우측으로 2번 게이트 이렇게 두 개의 브릿지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서 탑승하는 리모트 게이트도 하나 있습니다. 울산공항은 저렇게 유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저 쭉 연결된 곳 끝에 바로 활주로가 있어요. 울산공항은 활주로와 평행하게 있는 평행 활주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끝에서 터널에서 비행기가 들어오는 형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어요. 지상 조업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항공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항공기는 착륙을 해서 활주로 끝에서 180도 터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탑승하는 항공기는 에어부산의 에어버스 320-200 호텔리마 7753 항공기예요. 이 친구는 18년 정도의 기령을 보여주고 있네요. 에어부산은 옛날부터 울산공항에는 항상 A320 항공기만 투입을 했습니다. 수요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고 활주로가 짧은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울산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000m로 국내 공항 중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에어부산이 가지고 있는 A321 항공기가 국내선을 운항하는 정도의 연료를 싣고 울산공항에 2000m 할줄을 해서 못 뛸 것 같진 않은데, 아마 수요 때문에 탑승 인원수가 조금 작은 에어버스 A320 항공기를 투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320은 180명 정도를 태우고 A321은 195석에서 많게는 220석, 321 네오 같은 경우에는 232석까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항공기가 거의 다 들어왔고요. 오늘 이 썸네일을 찍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편집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썸네일을 어떤 사진으로 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울산공항에서 사진 찍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울산공항은 도착층으로 가는 계단이 각 게이트별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한 곳으로 모아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더라고요. 창가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쪽은 도착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통로와 붙어 있어서 아예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주공항과 비슷한 타입입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끝쪽으로 와가지고 각을 잡아봤는데 또 이렇게 창문의 틀이 좀 이렇게 걸리네요. 그래도 에어버스 320 항공기인 거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썸네일을 쥐어 짜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주공항 도착도 리모트가 아니라 브릿지로 해가지고 찍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썸네일은 나오긴 나왔겠죠. 자, 에어부산의 로고가 보이고요. 이제 정말 에어부산의 로고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남아있겠지만 내후년 이맘때에는 에어부산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2번 게이트를 통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해볼게요. 울산공항의 전경을 볼 수 있고 옆쪽으로도 2개의 주기 스폿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날씨는 좋았어요. 해가 질 무렵인데 제가 창가 자리를 F열을 또 바보같이 잘못 지정해가지고 완전 역광을 맞게 생겼더라고요. 자, 오늘 탑승하는 에어부산의 A320-200 항공기 보이고, 자, 그러면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광을 뚫고 또 어떻게든 영상을 찍기는 찍었어요. 좀 잘 나오게 어떻게든 밝기 조절하고 해가지고. 자, 에어부산의 A320-200 기소 부분도 한번 찍어주고 기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가 자리라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왔고요. 조금 처음 보는 타입의 화장실입니다. 물론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 색깔이 좀 달랐어요. 기존의 에어버스 A320과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세면대가 하얀색으로 된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연식 차이인지 운항하던 항공사 차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제 자리로 왔고요. OF, O Foxtrot. 좌석 간격은 대한항공의 321-902할 항공기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무릎 공간에 기내 잡지를 넣어두는 포켓이 없어서 공간이 조금 더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잡지들은 이렇게 위쪽에 꼽혀 있습니다. 어차피 위쪽에 AVOD는 탑재를 안 할 거니까요. 이게 원래는 에어부산이 162석을 A320에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개조를 한번 거치면서 180석으로 늘어났고요. 시트도 레카로 시트로 바꿨습니다. 레카로 시트를 채택했어요. 테이블은 몸쪽으로 당겨지고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슬라이딩 타입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냥 LCC의 테이블입니다. 협동체에서 테이블 사이즈는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퍼스트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일반석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에어부산의 기내 안전잡지로 세이프티 카드 기종 인정을 해주고요. A320-200 딱히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기종 타입별로 비상구 위치만 다른 것만 보여주고 321 네오, 321-200, 320-200 크게 타입은 다르지 않아요. 쿠션감은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충분하고요. 오늘도 옆자리가 비어서 갑니다. 좌석 지정할 때는 옆자리가 차 있었는데 타보니까 옆자리가 비어가더라고요. 아까 대충 탑승할 때 들어봤는데 94분 정도 탑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 태워갑니다. 승객들을 신선식품 취급해주네요. 수증기도 잘 나옵니다. 자, 이제 6시 1분 6시 10분 출발인데 승객분들을 잡고 탑승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벌써 푸시백하고 출발합니다. 제주까지 약 55분 정도 비행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320-200 항공기를 엔진 앞쪽에서 타보는 건 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어부산의 에어버스 320 엔진음을 한번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라타 항공이나 에어로케이 항공을 타가지고 같은 기종인데도 다른 엔진일 때 엔진 앞쪽에 앉았을 때 얼마나 소음이 다른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엔진음이 어떻게 다른지. 자, 파라타 항공은
에어버스 330을 예약을 했습니다. 원래 제주 양양 노선으로 에어버스 330을 끊어놨었는데 10월달 중순에 에어버스 330으로 김포 제주를 부정기편으로 운항을 하고 티켓도 18,000원대에 나와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컴포트 플러스도 구매를 해서 가장 앞쪽 자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바라타 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기대가 됩니다. 국내선이긴 하지만. 자, 이제 오늘 제가 탄 항공기는 출발을 하네요. 이제 제주로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공항은 활주로와 평행하게 있는 평행 활주로가 없어서 활주로가 시작되는 활주로 시단 지점까지 활주로를 따라서 택싱을 한 뒤에 활주로 끝단에서 180도 턴을 하고 이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공항입니다. 주로 운항 편수가 많지 않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이 이런 타입을 사용한다면 아마 제때 수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공항이 마비가 될 거예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겁니다. 울산공항은 하루 운항 편수가 7편밖에 없으니까 이런 타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활주로에 진입을 하고요. 바로 뜨는 게 아니라 활주로 끝 지점까지 택싱을 이어갑니다. 저기 앞쪽으로 오늘 있었던 울산공항의 모습이 보이네요. 되게 깔끔하지만 작은 모습에 아담한,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알찬 울산공항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방문하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이제 이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항공기가 180도 턴을 할 겁니다. 활주로 끝에 마련된 유턴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노란색 유도로가 생기는 게 보이죠? 이제 180도 턴을 하고 이륙 활주로에서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를 겁니다. 되게 독특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180도 턴을 해보는 건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공항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쭉 돌아서 활주로에 정렬합니다. 18번 활주로를 통해서 이륙해요. 울산공항은 이렇게 단일 활주로 36, 18 활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륙하는 엔진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역광을 뚫고 이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이륙을 했고요. 울산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 밝게 빛나는 태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모습, 역광의 눈뽕을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지정했어요. 울산 시내 모습 한번 보겠다고 F열에 지정했는데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 바보짓 한 거예요. 항공기는 안전하게 떠올랐고요. 이제 어느정도. 그러면 오늘 구매한 티켓과 에어부산 제주노선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오늘 이 티켓을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35,200원에 총 가격 35,2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싸게 잘 구했어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주노선을 부산과 울산 그리고 김포에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에어부산의 제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부산 김포 노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산 김포 노선에서는 음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없는데 부산 제주, 울산 제주, 김포 제주, 왕복 노선에서는 음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제주, 울산 제주, 김포 제주 이렇게 제주에서 출발하거나 제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한해서는 좌석 지정도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OF 좌석도 지정을 무료로 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좌석 지정에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약간 공정위 조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조치에 따른 그런 조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에어는 또 따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왜 에어부산만 하는지.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울산의 시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항공기가 제주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합니다. 순항고도는 16,000피트예요. 평소보다 좀 낮은 고도를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트래픽 때문인지. 울산 지리는 잘 몰라서 여기가 울산의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자, 1300피트의 오차가 있는 제 고도계를 켜고 가고 있고요. 현재 고도는 일단 제 고도계상으로는 6000피트에 거의 근접하고 있네요. 아직 10,000피트까지는 4000피트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순항고도까지는 약 10,000피트 정도 더 올라가야 되네요. 자, 이제 10,000피트를 통과했고요. 시페트 사인이 꺼질 것 같습니다. 보통 비행에서는 10,000피트를 전후로 캐빈과 콕핏이 바쁜 지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캐빈은 10,000피트 이하에서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되지만 콕핏은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요. 10,000피트 이상에서는 또 캐빈이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고도계 오차를 감안한다 해도 자, 12,000피트를 통과했는데 아직 안전벨트 사인이 안 꺼지네요. 무슨 일인지. 계속 이걸 또 잡고 있는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꼭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는 걸 찍어야겠다고. 이제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네요. 되게 예쁜 하늘의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날 비도 좀 많이 왔었어가지고 전라도 쪽에 구름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해질녘에는 되게 예뻤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펼 수 있으니까 에어부산의 플라이 앤 펀, 에어부산의 기내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세부 잡지네요. 기내 잡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저번 주에 올라간 에어부산 김포노선 탑승기랑 똑같은 잡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플라이 앤 펀이랑 면세 잡지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탈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은 2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에어부산 탑승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내 잡지는 이쯤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부산 세부 노선, 국제선 노선에서도 제가 에어부산을 탈 거니까요. 자, 아래쪽으로 부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위쪽을 찍으면 안됩니다. 김해공항이 나와서 군사공항이라서 찍으면 안돼요. 자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내 서비스, 제주 노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내 서비스로 음료수를 한 잔 때렸고요. 이제 항공기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주로 갈 때 익숙한 그 과정을 타고 있습니다. 거제도 상공을 해가지고 제주로 가는 항로를 타러 가고 있네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해서 그런지 오늘 순항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600km가 채 되지 않는 약간 터보프롭 항공기의 순항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터보프롭 항공기가 400km에서 500km 정도의 속도를 낸다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속도네요. 그래도 비행기를 오래 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순항고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0피트에서 순항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항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무섭게 항공기 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강하고 있고 기장님께서 착륙을 준비하라는 안내 사인을 승무원분들께 주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 10,000피트 통과하고 착륙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순식간이네요. 국내선 할 짓 없어가지고 광각으로 찍어보고 줌도 땡겨보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가지고 제주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국내선에서 약간의 지루함을 느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추 10,000피트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제 고도계의 오차를 감안하면. 조금 있으면 안전벨트 사인이 울리고 본격적으로 착륙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 같습니다. 부산 제주 노선에서는 익숙한 거문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문도 가기 되게 힘들다는데 거문도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어떤 섬인지 궁금하긴 해요. 유튜브로만 접해봤지 실제로 가보진 않았거든요. 또 자잘한 진동이 느껴져서 뒤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스피드 브레이크, 스포일러가 올라와서 속도를 감속하고 있었습니다. 10,000피트 이하에서는 250노트 이하로 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페트 사인이 울릴 것 같습니다. 1600, 거의 10,000피트 다 와가네요. 항공기가 모든 착륙 준비를 다 마치고 고도를 많이 낮췄고요. 이렇게 솜사탕 같은 부드러워 보이는 구름을 뚫고 제주공항 활주로를 향해서 접근합니다. 솜사탕 같이 생겨가지고 한입 베어 물고 싶더라고요.
예쁘긴 되게 예뻤습니다. 보이는 게. 물론 저 안에 들어가면 흔들리겠죠, 비행기는. 자, 이제 플랩도 슬랩도 내려오고 착륙을 위한 외장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랜딩 기어도 내려올 것 같네요. 접근하는 중에 구름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되게 좀 독특하고 예쁘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게 또 고도는 약간 일정하더라고요. 자, 이제 제주공항 활주로와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이제 착륙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착륙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아름다운 구름 아래로 도두봉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안전하게 제주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착륙을 했고요. 제가 에어부산을 정말 많이 탔는데 에어부산을 탔을 때는 항상 부드럽게 내렸던 것 같아요. 물론 기장님의 실력과 소프트 랜딩이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도착하고 나서 발견한 건데 이렇게 시트 옆쪽으로 가방을 걸 수 있는 가방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게이트로 들어왔고요. 리모트는 아니고 또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찍을 각이 안 나오네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항공기는 이제 주기를 완료하고 엔진을 끄고 시트벨트 사인 꺼시고, 저는 그러면 앞쪽에 앉았으니까 빠르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트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자, 오늘 에어부산의 320-200을 타고 울산에서 제주까지 왔는데요. 일단 울산공항은 되게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고 비행기를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울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양까지 갔으면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양양에서 김포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 그랬는데 그건 정말 희대에 미친 짓이 됐을 뻔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탑승기는 되게 만족스러웠고 가격이 만족스러웠어 가지고 따로 크게 비판은 못하겠네요. 그리고 비판할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운 비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편집할 때 드는 생각이긴 한데 피곤하긴 해도 전국 공항 도장 찍기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몸이 되게 힘들겠지만요. 원주공항이라든지 양양공항, 또 광주공항, 포항공항, 포항 경주공항, 사천공항 등등 전국에 많은 공항이 있고, 또 울릉공항도 요즘에 좀 공사 기간과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개항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섬에어가 취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썸네일을 고민하러 가겠습니다.